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얼룩 아범입니다. 지금 어디 가나 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네. 교회에 가도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하여튼 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어디에서도 다 들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키티피디아에서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동물 이야기, 이 당일 청와대를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웅하는 퍼스트도 그 마루의 모습 보셨나요? 저는 그거를 여기 대본을 보고 다시 찾아봤어요. 실은 저도 이랬구나. 그 우리 퍼스트 레이디가 딱 손에 이렇게 마루를 데리고 있다잖아요 뒤에. 근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걔 참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공식 사진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인식의 변화가 이게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연스럽게 동물도 가족으로서 같이 배웅을 하는 모습이 자꾸 언론이나 이렇게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동물도 엄연한 가족의 일원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인식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푸근하고 훈훈하고 좀 그림이 그림답잖아요. 옛날에 그쵸. 동구밖에 까지 나온 엄마 뒤에 뭐 예를 들면 항상 바둑이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옛날로 얼마나 뒤로? 난 옛날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몰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사후퇴 이후로 얘기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그 마루의 사진이 시선 강탈이 아니었느냐. 오늘 키티피디아는 집사님들의 귀를 강탈할 이야기로 꽉 채울 테니까 아니 또 이런 구린 멘트로 마무리할 때 귀 도둑 맞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로 웃음이 나네요. 아무튼 숨 고르고 다시 한번 뻔뻔스럽게 한번. 집사님들의 귀를 강탈할 이야기로 꽉 채울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소롱 누나의 알고 있냐옹? 자, 오늘 알고 있냐옹 주제를 발표해 주시죠. 오늘 알고 있냐옹의 주제는 고양이 구강 질환입니다. 이게 저도 참 저희 얼룩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인데 저는 지난주부터 사실 다음 주가 구강 질환이구나. 난 안 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나 어떡하지? 막. 우리 오늘 녹음 진행하기 전에 앞에서 리딩 잠깐 진행하는데 이렇게 PD님도 대역죄인 되고 저도 대역죄인 되고 다들 마음속에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집사님들이라면 다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 입안 문제.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강탈당할 준비를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죄책감 엄청 지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아이들 치아 관리 어떻게 해주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 받으면 솔직히 정말 다 눈 내려 뜰 거예요 지금. 어떡하지? 이 고양이가 이 구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치아가 몇 개 없어요. 얼마 없고 되게 미안해. 네. 그 몇 없는 것도 안 챙겨주고. 그렇지. 어떡하지? 확실한 죄책감을 막 이렇게 부여해야 되는. 치아도 얼마 없지만 또 굉장히 빨리 조금만 그 염증이 진행돼도 무섭게 이제 좀 큰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고양이한테 이 입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루밍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냥도 하고 뭔가 먹고 막 뜯고 계속 울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먹는 것과 그루밍을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관리고, 또 아이들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키우려면 장수의 비결은 구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얘기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역시나 두 분은 아이들의 치아 관리를,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계시나요? 점점점. 네. 대답을 해요. 대답을. 저는 양치질은 해주세요. 저는 헌법에 보장된 저희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뭐 수갑차기 직전에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늘 양치질을 해주려고 아이를 이렇게 입을 벌리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애가 입을 벌리는 순간 계속 이렇게 혀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제 손가락을 치우려 그러고 되게 저항을 그렇죠. 격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치를 해주다가 제가 물리기도 하고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옷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제가 지금 가슴팍에도 그 고양이들 그 발톱 자국이 한 뭐 3줄 4줄 정도 지금도 가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아이들 뭐 귀 닦아줘, 뭐 양치해줘 이러다가 이렇게 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 난리를 피우면서도 어떻게든 해줘야지 하는데 사실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끝나고 나면 약간 서로가 이제 그 상처만 남는. 그저 두 번 다시 안 볼 사이인 것처럼 이제 다들 떨어져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상품을 얘기해도 되나? 치아 깨끗 뭐 이런 식으로 그 티슈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오히려 그 고양이를 처음 입양하신 분들에게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걸 시즌 1 때 제가 그분한테 엄청 얘기를 해서 그분이 오히려 그 치아 깨끗을 저한테 자기가 주문할 때 더 주문했다며 저에게 줬었어요. 그게 한 1년 반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그걸 다 쓰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 것으로 보아 몇 번을 닦아줬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약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건 꼭 하셔야 돼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때 약간 우리 두 사람 마음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늦었지만. 전 이중고인 게 어차피 혼나야 돼. 어차피 안 했어. 너무 미안해. 또 장수의 비결인 치아 관리 얼마 되지도 않은 치아도 안 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그 두 가지 죄책감 어떡하 감당이 안 되네요 지금. 차라리 우리 모모모 PD처럼 여기 안 앉아 있으면 저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 딱 들고 있잖아요. 저 저기 있고 싶네요. 저도 저기. 일단 사람은 최소 하루에 몇 번 양치질을 하나요? 아나어머님 양치질 안 합니다. 1년에 2번 하십니까? 저도 안 합니다. 지금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존엄을 내려놨어. 대단하시다. 저의 위생을 내려놨어요. 과연 프로 방송이. 뭐 할 말이 없다 진짜. 너도 안 하니? 그러면 됐다야. 어떡하지? 네, 정말 원래 원칙은 최소 하루에 한 번. 네. 두 번. 그래도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네. 안 하신다. 다른 분들은 하세요. 다른 분들.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고양이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네.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나어머님이 양치질을 하실 때 고양이도 양치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더 좋죠. 근데 매일 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선생님. 그럼요. 아니 그러면 때려도 됩니까 방송 중에? 초롱교님도 병원 못 하세요, 운영 못 하세요. 걔들 다 일일이 매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난 도와줄 선생님이 없고 우리 엄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이틀에 한 번은 해준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뭐 3분 동안 열심히 위아래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그 양치질은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얼루가범님이 그 애들하고 이렇게 약간 전투 아닌 전투를 치르잖아요. 양치질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남은 상처를 생각하기 전에 애들 입장에서는 이 양치질이 어떤 의미로 매번 받아들여질까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얘네들은 매번 갑자기 자고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서 입을 벌리며 뭔가 막대기를 막 쑤셔 넣으면서 자기한테 매번 뭔가 괴롭히는 거죠.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 반항을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익숙함을 좀 갖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치약을 먼저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치약이 좀 충분히 맛있으면 그 다음에 손가락에 묻혀서 치약을 이렇게 문지를 수 있도록 입에 손이 닿는 것에 거부감이 없게 그런 해주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나요? 예, 근데 치약 맛을 보고 가더라고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한 일주일 정도 치약을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해주시면 뭔가 맛을 보고 내가 이걸 묻히는 이 손가락도 나쁘지 않은 걸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애들마다 받아들이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어떤 애는 열흘 만에 이게 충분히 좀 거부감이 해소되는 애들도 있는데 일주일이니까 이제는 뭐 손가락을 써야지 이젠 칫솔을 써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거고 각자 아이들이 충분히 이게 루틴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조금씩 송곳니 그다음 어금니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과정을 더 해가는 거죠. 그렇게 했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양치질을 배우는 과정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려요. 애들한테 이 양치질을 완전히 시키는 과정이 내가 너무 1, 2주 안에 하루 이틀 만에 막 빨리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 그게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그 전투가 시작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무조건 양치질은 해야 돼 이러다 보면 그 일주일 동안 충분히 차근차근 뭐 맛을 들이고 뭐 손가락에 치약을 묻혀서 맛보게 하고 이랬던 게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처음에 일주일은 그냥 치약 맛을 보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씩 손에 발라서 송곳니에 발라주는 연습. 이틀 3일을 송곳니 위아래를 발라줬다면 그 다음엔 어금니 한 번, 그 다음에는 또 왼쪽 어금니 한 번, 그 다음 날에는 왼쪽 어금니, 오른쪽 어금니, 아래쪽 어금니 한 번,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옆에, 그 다음에는 송곳니랑 어금니를 같이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틀 3일 간격으로 늘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손가락으로 다 치아를 이렇게 한번 싹 훑어주는 시간이 거의 3, 4주 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있으면은 어차피 아이들은 저보다 힘이 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이 센 아이들을 못 만나셔서 저희 저스트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래요? 내가 다양한 경험이 없네 아직. 그 티슈를 해서 윤석은 벌써 이제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들어 올려지잖아요. 여기 네. 입이.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제 막 싫어. 그러면 보통 윗니가 아랫니를 좀 덮고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면 약간 윗니 위주로 이제 좀 닦아지잖아요. 이렇게 네. 급하게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나면 도망갔어 벌써. 그러니까 애는 없으니까 에휴, 내일 아랫니 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근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랫일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1년이 된 것 같아요. 어떡하지? 조금 제가 여기 있으면 그렇죠. 닦으러 가야 되겠는데요. 네, 이를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치아에 너무 집중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다 치약을 묻혀서 내가 이를 전체를 다 치약을 발라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애들마다 깊숙이 손으로 들어가서 치아 닿는 걸 되게 거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 볼살 있죠. 그러니까 볼 안쪽 살에 치약을 이렇게 묻혀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처음에 송곳니까지는 어느 정도 다 웬만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금니 쪽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송곳니 묻히고 볼 안쪽 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걸 며칠 하다 보면 이 안쪽 살로 내가 방향이 이 뭐라고 내가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안쪽으로 발라주고 나면 닿지는 않지만 금방 쓱 바르고 나왔을 때 여기 이 볼 안쪽 살에 닿는 손가락이 닿는 그 느낌을 조금 더 거부감이 덜하게 익숙해지고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렇게 묻히면서 쓱 어금니 쪽으로 이렇게 잇몸에 닿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볼 안쪽 살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면서 어금니 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좀 가만히 있나요? 다 치아를 우리가 적당히 청결하게 할 때까지 얘네들이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놀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애가 싫으면 여기까지. 오늘 과정은 왼쪽 어금니랑 오른쪽 어금니를 다 해야 되는데 아이가 왼쪽 어금니만 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저녁 때 오른쪽 어금니를 해주시면 되죠. 이걸 하루에 다 내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도망가지 않게 그러면 나도 마음이 급하니까 나도 모르게 애를 부여잡게 되고 막 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럼 싫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양치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얼루가범님이 와서 내 입을 이렇게 그러니까 들추는 자체부터 기분이 나쁘죠. 그 들추고 막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애들한테 조금 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라고 행동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각자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처럼 이미 양치질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빈정이 상해 있는 루틴이 잡혀 있는 집사는 그럴 때는 다시 치약을 처음부터 바꿔야겠죠. 네. 그 치약을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집 애들은 이 맛만 떠올라도 불쾌할걸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가락 내밀면은 이렇게 자기 채취 묻히려고 이제 이렇게 입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 손가락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애들이 없는데 문제는 제가 딱 치약에 손이 가는 순간 이제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만 어디서 나도 그 연상될걸요. 그 1년에 자기 나름은 되게 굴욕적인 과정이겠죠. 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제 화가 나겠죠. 다시 처음부터 뭔가 다른 향의 치약으로 시도를 해야겠네요.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약의 향이 있을까요? 우리 아기 때는 막 딸기 향 막 이런 걸로 했었어요. 개취 아닐까요? 진짜로. 대부분 닭고기 맛.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요거트 맛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닭고기 맛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게 아닌 다른 걸 찾아주시는 건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예전에 가방에 들어가기 할 때도 병원 이동하고 뭐 이럴 때 이동장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러면 그 이동장을 버리고 새 이동장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일련의 양치질 과정이 이미 실패를 하신 분들은 치약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는 훨씬 더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죠. 정 안 되면 간식부터 하셔도 돼요. 그 캔이나 이런 걸 묻혀서 아니면 영양 젤 같은 걸 묻혀서 손부터 먼저 하는 그런 걸 다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들어가는 걸 좀 애들이 거부하지 않게끔 그거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치약에 대한 기분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시작이 부드러우실 거예요. 어차피 계속 젤로 뭐 간식으로만 양치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얼룩아범님의 저스틴이나 얼룩이는 치약이 막 정말 싫은 거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숨어요. 타마맘님의 첫째는 칫솔에 묻은 치약만 먹고 튄대요. 네. 애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치약도둑. 강탈당했어. 네, 이런 친구는 이제 치약은 좋은데 치약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칫솔이 들어가면 싫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 구강이 작아서 애들마다 이제 종이 다르지만 종마다 이 구강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칫솔을 아무리 작은 걸 써도 이게 너무 싫은 애기들이 있긴 해요. 그럴 때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억지로 칫솔로 하시지 않고 스타킹 있죠. 왜 우리 그냥 스타킹을 2겹 정도 하면 이 스타킹 표면이 생각보다 까끌까끌해요. 칫솔이 하는 역할은 기계적으로 여기에 붙어 있는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석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사실 양치질이. 근데 이 음식물이 끼고 나면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 이 안에 이제 24시간 이내에 치태가 생기거든요. 그게 플라그란 말이에요. 그 플라그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부드러운 맨손으로 하거나 너무 부드러운 티슈로 했을 때에는 치약을 묻혀서 어느 정도 뭐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물리적인 제거는 좀 어려우니까 약간 칫솔을 쓰는 거고 칫솔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라면 그 칫솔 가지고 계속 실갱이 하시기보다는 스타킹을 손가락에 끼워서 꼼꼼하게 좀 닦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고양이 치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칫솔을 급하게 하다 보면은 제대로 닦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스타킹을 쓰시는 게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되게 작은 꼬맹이 강아지들 있잖아요. 체구가 작은 강아지들도 스타킹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촉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지금 양치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 할 땐 진짜 스타킹 좋아요. 저 강추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즌 1에서 한번 얘기해갖고 그렇습니다. 칫솔 한번 했습니다. 했다가 칫솔을 바로 이제 한 거죠. 사서 맞아요. 했는데 한 번 했나 2번 했나 3번 했나 진짜 피가 팍 묻어 나오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리고 진짜 떨어뜨리고 나는 못 됨. 그러면 아나어머님 그때 이후로 지금 양치질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1년 반 그게 아니고
약간은 조금 더 그래서 다른 방법 그때 스타킹이구나 막 그러고 그 치아 깨끗 요새는 티슈도 있어 막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했었지만 그것도 이제 초반에 시즌 1 때니까 언제지? 그렇죠. 딱 그때 이제 비법을 듣고 그 다음에 티슈를 사고 그렇게 몇 번 하고 이제 끝 안 하신 거죠 1년 반 동안. 나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거야. 약간 그 1년 반 동안 나도 양치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있을지 몰라요. 차라리 그 얘기를 하겠어. 아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다음에는 아니 거의 하얀 밍크 이후로 이렇게 또 당황스러운 적이 없었는데 지금 계속 모모 PD는 제 눈을 못 보고 있고 타마맘님도 제가 봤을 땐 치약 도둑으로 몰면서 그 이후로 많은 어려움 끝에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난 녹화 진행하는 PD님이 녹화 이쪽 안 보고 이러고 진행하는 사람 처음 봤어. 방송 끊고 화장실 갈 것 같아. 흐름 끊고 싶어가지고. 모두들 그냥 양치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자기 양치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제가 1년 반 동안 양치를 안 했거든요. 예.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사실 그 사람들이 근데 뭐 양치 그거 좀 안 해주면은 근데 꼭 해줘야 되나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쉽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질문은 아니에요. 굳이 말씀드리면 네. 아니 원래 이제 옛날에 집고양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집에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택에서 고양이들을 키우는 걸 생각하면 굳이 양치를 했던 걸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키우는 고양이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길냥이들을 보고 또 고양이들이 보통 약간 와일드하게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세월을 지나다가 지금은 아파트 생활 안에서 제가 아나키아라를 보호하면서 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양치를 우리가 언제 했었지? 내 옛날에 키웠던 우리 고양이 양치를 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연결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필수적이라는 것을.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양치를 하는 건 단순히 뭐 플라그를 제거하고 치석을 예방하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고양이 구강 질환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진짜 흔해요. 특히나 뭐 구내염 같은 경우는 거의 25% 전체 고양이 25%의 30% 가까이가 만성 치은 구내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말 악성 치은염이에요. 악성 치은 구내염이에요. 안 나아요. 난치성이에요. 근데 이런 거가 처음 시작의 원인은 뭐 치주염이 진행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안에 있는 세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미리 발견하는 방법은 이불 안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막 이불 살펴보지도 못하고 마취를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양치질을 하는 습관이 있고 이불 만질 수 있는 습관이 있다면 수시로 이렇게 이불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제껴서 보고 안쪽에 볼 안쪽도 볼 수 있고 잇몸도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조기 발견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구강 질환에 이제 노출이 되면 발병을 했다고 해도 초기에는 알기 어렵거든요. 다리를 다쳤다. 그러면 다리를 절뚝거릴 거고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 토할 거예요. 근데 이 구강 질환은 그냥 갑자기 건사료를 잘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는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처음에는 그냥 여기저기 쪼개진 사료들이 이렇게 밥그릇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씹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우리처럼 아예 아파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먹다가 말고 아니면 캔 주면 캔 더 달라고 하고 간식 더 달라고 하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병이 진행될 때까지. 그리고 침을 흘리는데 원래 약간씩의 침은 흘릴 수 있지만 과도하게 침을 흘린다던가 자꾸 입을 벅벅 문지른다던가 바닥에 그루밍을 할 때에도 입 주변이 좀 지저분해진다던가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다른 원래 뭐 턱드름이 있다던가 원래 눈곱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러나 보다 이러고 같이 묻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강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양치질을 하고 입에 손을 넣어서 관리하는 그런 단계를 갖고 있는 게 내가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조기 발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라고 하고 그냥 단순히 스케일링하면 되지 아프면 나중에 치석 제거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치석
작게 감염 그리고 작은 그러니까 조금만 치석이 있고 아니면 조금만 치주염이 진행이 돼도 얘네들은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는 것도 있고 치아가 말 그대로 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내염도 막 진행이 되고 치은염이 구내염으로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강아지랑도 달라요. 훨씬 그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는 조기에 발견하는 거 구강질환을 그리고 양치질을 습관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하고 싶네요. 아니 보살 고양이님 그 정도 양치질은 스스로 하는 거야. 네가 몇 살이야?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됐잖아. 언제까지 엄마가 양치질 시켜줘야 돼?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순간 저도 혹했네요. 진짜 말 나온 김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치주 질환 흔히 말하는 치주염, 치은염, 구내염 이런 얘기 말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다 헷갈려 하시거든요. 치은염은 뭐고, 치주염은 뭐고, 구내염은 뭐고, 네, 치주 질환은 뭐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치은염과 치주염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치은염이라고 하는 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그러니까 연부 조직이죠.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연부 조직인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약간 잇몸이 붓는다거나 우리가 왜 잇몸이 붓고 빨개졌을 때 이런 상태가 치은염인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그럴 때에는 스케일링을 하거나 우리도 왜 가끔 이렇게 입이 붓고 여기가 자꾸 아프고 이러면 그 스케일링 하고 나면 그 부은 게 싹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치은염은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원상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치주염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부어있지만 치은염이 진행되면서 잇몸 아래랑 치조골까지 염증이 진행된 상태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이 치료를 해도 사실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치조골까지 잇몸 아래까지 염증이 진행됐을 땐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신 더 진행이 안 되게 관리를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치주염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양치질을 하는 거고 치주염은 1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치주, 그러니까 이 치조골을 포함한 그러니까 잇몸 아랫부분의 그 치주는 상태를 0단계라고 한다면 1단계가 치은염 정도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냥 굉장히 초기 상태라고 보고 이럴 때는 완전히 조기에 치료하면 완전 회복이 가능한 치은염 상태다. 잇몸이 발적돼 있지만 치아에 어떤 손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2단계는 초기 치주염인데 잇몸이 좀 발적되고 부어있고 염증으로 슬슬 잇몸 뼈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치조골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부분 보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게 고양이는 생각보다 적은 치석만으로도 치주염이 확 진행이 돼 있어요. 거의 치석이 있네라고 생각하면 치주염 1단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피어날 것 같아. 어떡하지? 생각보다. 근데 강아지는 이렇게 보면 이 치은염일 때 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대부분 치은염이 아니라 치주염 초기가 지난 상태에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시던 분들은 이렇게 제껴보면 막 치석이 진짜 돌덩어리처럼 있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래도 뿌리가 워낙 깊고 치아가 워낙 튼튼해서 생각보다 좀 회복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고양이는 그 정도까지 되면 이미 치아가 많이 녹아버려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치주염만이 아니라 구내염과 치아 흡수 병변으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고 이렇게 제껴봤을 때 강아지에 비해서 치석이 좀 덜하네. 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넘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저도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임상 초기에는 강아지 맨날 막 진짜 돌덩어리 같은 치석만 보다가 고양이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조기에 치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되게 많고 또 고양이는 숨어있는 치아들도 많고 그다음에 녹아있는 치아들도 많아서 가능하다면 스케일링을 이미 치주 질환이 좀 시작된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는
치과 방사선을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애들도 뿌리가 좀 안 좋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 사실 치과 방사선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라 매번 찍을 수는 없지만 단 아이가 갑자기 침 흘리는 게 늘어났다던가 먹는 양이 좀 줄어들거나 건사료 먹는 양이 아니면 먹는 속도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꾸 이제 입 주변이 좀 지저분해진다거나 입을 자꾸 이렇게 문지르거나 얼굴을 자꾸 털거나 뭐 이런 비슷한 뭔가 치아 통증과 관련된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면은 반드시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지만 왠지 불길한 이 느낌은 뭐지? 그 진짜 심한 애들은 사료를 이렇게 딱 주면 너무 좋아서 막 쫓아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먹다가 떨어뜨려요. 이렇게 하면서 아픈 거죠. 그러면서 놔버리고 천천히 먹거나 이제 다른 걸 달라고 하죠. 캔을 자꾸 달라고 한다거나 그럴 때 좀 챙겨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즌 3 녹화하면서 이렇게 녹화장에서 숙연한 적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도 이런 생각보다 정적과 침묵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저는 설명 들으시면서 좀 뜬금없이 다 내가 알았던 것들이네라니까 우리 집 애들이 아니라 내가 알았던 것들이 나도 내 치아 상태를 계속 생각하면서 아니 네, 맞아요. 애들 다 보면 다 녹았어 이가. 우리 애가 저도 지금. 예전에 밤샘 마감하다가 이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쑥 하고. 어머나. 저런 상태는 이제 치주염 4단계. 그러니까 아까 2단계까지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건 사람에게도 공통적인 거라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죠.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얼루가범님께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살아서 겪고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설명해 주세요. 3단계, 4단계. 치주염 3단계 같은 경우는 잇몸이 많이 부어 있고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강아지들도 그렇고 고양이도 이렇게 왜 막 치석이 심하고 잇몸이 부어 있는데 열심히 오늘부터 양치질 해야지 이러면서 양치질 해줬는데 얘 양치질만 하면 피가 나요 하는 분들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치주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이때에는 이미 그 잇몸 뼈가 녹아서 뿌리가 반 정도만 묻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더 진행돼서 4단계가 되면은 잇몸 뼈의 대부분이 녹아 있고 이렇게 건드리면 농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좌우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치아가 위아래로도 흔들릴 수 있어서 그냥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럼 그냥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쑥 뽑혀 나올 수 있죠. 제가 어금니가 하나 그랬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내 치아 건강을 잘 챙겨야지 하면서 그 양치를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나는 치약을 흰색을 썼는데 뱉으면 이렇게 핑크색이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사람도 그럴진데 사실 이제 사람보다 사실 고양이들은 훨씬 더 이 치조골 안에 묻혀 있는 게 그 짧다고 하셨으면 네, 굉장히 약해요. 그렇구나. 예, 이게 사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고양이들은 더 쉽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특히나 이제 고양이 치주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흡수로 함께 진행이 되거나 구내염으로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구내염이라는 건 이 치은염, 치주염은 이제 잇몸과 잇몸 아래쪽 뭐 치조골 이런 쪽에 염증이 있는 건데 구내염은 이 구강 전반에 걸쳐서 염증이 진행된 상태예요. 생각보다 고양이들의 구내염이 정말 심각해요. 길냥이들 중에서도 이 문제 구내염 문제랑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뭐 구조에서 아이들 발치하고 이런 애들도 많잖아요. 이 만성 치은 구내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펠라인, 크로닉, 징지보, 스토마타이티스. 다시 말씀드리자면 펠라인 고양이, 크로닉 만성, 징지바이티스가 그 치은염이거든요. 치은염 그리고 스토마타이티스 구내염 이렇게 해서 이 고양이 만성 치은 구내염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악성이에요. 뭐 종양 이런 게 아니라 걸리면 낫지 않아요. 정말 낫기 힘들거든요. 완치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완치가 되는 케이스가 100%가 아니라는 게 있고 전발치를 해도 10에서 15%는 또 다 안 낫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역시 초기 치주염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더 좋겠고 이 그 만성치은 구내염에 걸린 아이들은 심한 경우는 입천정 그리고 입술, 혀 그리고 이 인후도 그러니까 인두 있는 부분 목구멍 안쪽까지 그리고 이 볼살 구강 점막에 걸쳐서 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옆에 입술만 이렇게 들춰봤는데 잇몸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런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침을 많이 흘리고 그런다면 얘는 이 구강 뒤쪽으로 많이 진행이 된 애들일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일수록 증상이 더 심해요. 생각해 보세요. 먹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식사량도 줄고 체중도 더 줄고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근데 침을 계속 흘리고 이불을 발로 자꾸 긁고 그다음에 그루밍을 아이가 못 하더라.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 혀 그다음에 그 이 구강 안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다 벌겋게 다 염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전발치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를 먼저 이제 발치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래도 100%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약물 치료를 한다면 뭐 면역 억제제라던가 요즘은 또 줄기세포 같은 걸로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일단 양치질이든 뭐 손가락으로 치약을 발라주는 거든 아이의 입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이렇게 정면에 앉아서 하품을 할 때 입 안을 쫙 보시는 게 좋아요. 하품할 때 전체 구강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이 혓바닥하고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부분까지를 같이 봐서 거기가 뻘겋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시면 좋겠고 거기가 붉게 염증이 되면 벌써 아이는 증상을 보일 거예요. 이게 낫지 않는다는 게 정말 되게 슬픈 일이고 근데 생각보다 발치를 해서 완전하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발치를 해서 아이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들 뭐 이렇게 자꾸 만성적으로 얘 구내염이에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구내염이라고 해요. 스테로이드 먹으면 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또 소염제나 항생제 먹으면 좀 좋아졌다가 다시 약 끊으면 나빠졌다가 계속 재발하고 이런다면 스케일링하고 몇 번의 치료를 했는데도 자꾸 낫지 않는다면 발치를 고려하시는 게 좋고 생각보다 발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은 이빨 빠지면 임플란트하고 어떻게든지 그 치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고양이도 치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갖고 있는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염증이. 그래서 이 염증의 원인이 되는 치아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제거되고 나면 아이들이 훨씬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애 입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발치해 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발치를 해도 완전한 그 완치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발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발치는 완전한 발치가 뿌리 끝까지 다 됐는지도 다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보면 사람도 그 어금니 같은데 왜 염증이 있으면 되게 오래 앓고 왜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아예 그랬구나. 네. 아예 이렇게 뽑으면은 그게 훨씬 더 생활하는데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쪽 어금니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쳐가면서 쓰려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낫고 그래서 얼마 전에 뽑았어요. 편하죠. 지금 새로 임플란트를 따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어금니가 없이 사는데 이쪽에 네. 그래도 훨씬 더 식사하는데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네. 맞아요. 자꾸 직접 경험을 자꾸 한 이야기하다 거네요. 보니까 오늘 고양이 치아 구강 관리인데 자꾸 저의 구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역시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저 내일 1년 반 만에 처음 양치질 할 것 같네요. 저도. 그 진짜로 아이들이 발치를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 만성적으로 그 구내염과 치은염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던 아이들은 발치한 후에 성격이 밝아져요. 어머, 웬일이야. 너무 아프니까 자기 주변에 얼굴 주변이나 이런 데 가까이 오기만 해도 화를 내던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민함이 그러니까 입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부딪히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늘 예민한 채로 있다가 이게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서 성격이 밝아지는 아이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소 아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길냥이들 중에 구조된 아이들도 실제로 이런 나이가 들면서 만성적인 구내염을 앓고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발치를 하고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하다가 발치를 하고 나면 훨씬 편안해하는 아이들이 많죠. 밝아진다는 얘기가. 네. 근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들마다 원인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일 수도 있고 치아 흡수 병변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치은염, 치주염이 진행돼서 이렇게 모든 게 근데 이 모든 게 대부분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상의하시고 발치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치아 흡수 병변. 치아 흡수 병변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간 녹는다 그런 거. 네. 이게 이 말 그대로 흡수성 병변이에요. 치아가 녹아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게 한 번에 뭐 눈 녹듯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부터 녹기도 하고 위에부터 없어지는 애들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이게 저도 좀 놀란 게 그 자료를 보면 3살 이상의 고양이들 중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치아가 치아 흡수 병변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3살 이상의 고양이 중에 절반 이상이 1개 이상의 치아가 흡수성 병변이 있대요. 아무리 잘해줘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줘도. 그 정도로 흔한 질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를 물어보는 계제는 아니지 않나요? 네. 아 참나. 알겠어요. 네, 아무튼, 이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심한 통증을 유발해요. 구내염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랬더니. 네. 치아 흡수 병변하고 구내염을 같이 갖고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건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애들이 별로 진행을 당장 흡수병변이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찾을 수 있겠어요. 그냥 조금은 느긋하게 생각하시되 증상이 발현이 되면 혹은 그 스케일링을 할 때 아이들 그 방사선 검사를 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은 거죠. 얘네들 다시 말씀드리면 먹는 걸 불편해한다거나 침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씹는 걸 잘 못 씹고 이렇게 떨어뜨린다거나 그루밍을 잘 안 한다거나 이런다면 반드시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재채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윗니 쪽에 치아 흡수 병변이 있어서 뭐 염증이 이제 같이 구내염까지 같이 오면 자꾸 재채기를 해요. 재채기를 하면서 머리를 막 흔들어요. 그런 경우는 비강 쪽 문제일 수도 있지만 치아 쪽 문제는 아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강아지들 중에도 이 치주염이 너무 진행돼서 비강 쪽으로까지 다 연결이 돼서 누렁코 나오면서 막 이렇게 콧물 흘리고 재채기하고 이런 애들도 비강이 원인이 아니라 치주 쪽 문제인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치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염증이 심하면 뭐 심내막염 그리고 신장의 염증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 스케일링을 그러면 인간은 인간이래. 사람은 이제 뭐 얼마나 한 번씩 이렇게 추천을 받죠 우리가. 네네. 근데 얘네들도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람과 달리 마취를 하게 되잖아요. 예, 마취를 하지 않고는 스케일링을 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취를 하지 않고 스케일링을 한다는 거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비추해요. 네, 이거는 그 수의사 학회에서도 되게 공인된 그런 거고 우리도 마취를 안 하고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잘못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취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그 마취를 하는 게 6개월에 한 번은 개인적으로 좀 잦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애들마다 달라요. 아이들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시고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상태를 보고 우리 병원에 가셔서 제일 좋은 건 물어보거나 아니면 잇몸을 들쳐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그 아이를 데려가기 힘들면 우리 아이 치아 상태가 이런데 스케일링 해야 될까요? 이런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송곳니만 이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어금니 쪽. 그러니까 한 명은 잇몸을 제끼고, 그러니까 잇몸이란다. 입술을 제끼고 한 명은 사진을 찍어서 양쪽 어금니 쪽만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시면 뭐 스케일링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스케일링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냥 교과서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걸 많이 지키시지는 못해요. 지금 그 얼핏 보니까 이렇게 그 핸드폰 메모장이 키아라 잇몸 사진 사진 찍어야지. 키아라 걱정이 돼가지고. 보면은 또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구조에서 지금 친구가 키우고 있는 애 중에 송곳니가 살짝 부러져 있는 애가 있거든요. 네. 개구리가 그러니까 구조할 때부터 송곳니가 약간 부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치아가 부서지는 경우들도 있나요? 네, 고양이도 특히 이제 밖에 살던 아이들은 송곳니가 잘 부러지는 애들이 많은데 송곳니뿐만이 아니고 어금니도 마찬가지고 그 치아가 부러졌을 때 뭐 지금 한참 뒤에 발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특히 송곳니의 치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치수가 노출이 되면 되게 통증이 심한데 고양이는 송곳니의 치수가 끝까지 있어요. 이 치관 끝까지 분포가 돼 있어서 이 치아를 맨 끝에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게 에나멜이거든요. 이 에나멜이 깨져가지고 치수가 조금이라도 노출이 돼서 만약에 거기로 감염이 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통증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신경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치수를 좀 수복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너무 오래됐고 뭐 이게 많이 부러져서 이미 이제 좀 회복하기 어렵다 그럼 발치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맞아요. 그 개우리도 그래서 치과 치료를 좀 오래 받았던 거 네. 알고 있어요. 씹을 때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뭐 간식이나 이런 걸 줬을 때 그쪽으로 씹는지 어느 한쪽으로만 씹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죠. 부러진 쪽으로 잘 안 씹는다면 이쪽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되게 막 번잡스럽게 사람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고양이 구강질환에 제일 중요한 건 치주염, 치은염도 있지만 구내염, 만성 치은 구내염과 그다음 치아 흡수 병변, 굉장히 통증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질병이고, 이런 거 관리를 조기에 하기 위해선 수시로 입을 볼 수 있는 그런 관리, 양치질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 치아 흡수 병변의 원인이 확실하진 않아요. 구내염도 마찬가지로 되게 복잡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 얘기된 몇 가지 가설 중에는 치아 흡수 병변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애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원래 별로 없다가 나이가 들면선 더 치아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또 음식 중에 마그네슘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던 아이라던가, 그러니까 길냥이들이 더 특히 많겠죠. 이것저것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자주 구토를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구강 안이 산성화가 되면서 치아 부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칼슘제 되게 많이 먹는, 그 고양이는 좀 덜하긴 한데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비타민 D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도 오히려 그 치아 흡수 병변이 좀 빨리 진행되는 애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참 저희가 계속 들으면서 숙연해지지만은 그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들도 고양이들은 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집사분들이 약간 뜨끔하고 찔려하시면서 이렇게 아마 약간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약간 질에 약간 겁을 먹고 좀 많이 그러시는 늦으셨죠. 많이 늦으셨어요.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 제가 많이 늦기도 했어요. 저 많이 늦었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너무 늦었다고 체념하기보다는 뭐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좀 손을 쓰면 쓸수록 아이들의 구강 질환이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만큼 더 청결하고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는 거를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품할 때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하품할 때 이 안에 아이들이 먹고 씹고 맛보고 즐길 권리를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군요. 네. 아유, 안 그러면
이빨을 강탈당하니까요. 이빨이 그냥 쑥 네.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어쨌든 항상 내가 양치질 할 때 고양이의 양치질도 항상 생각해 달라는 거. 1년 반은 알겠습니다. 점점점. 알겠어요. 집사님들 아이들 어떻게 구강 관리하시고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저희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파티에서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저희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정수리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도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맞아. 이거만 이렇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신 분. 네. 반성하느라고 계속 여기만 보. 정수리 투샷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팟빵에서는 조금 늦게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좀 못 들은 방송은 오히려 팟빵 들으시면 또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아요 꾹, 구독 꾹, 그리고 널리 알려주시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도 키티피디아 검색하셔서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들려주시고 안타깝게도 키티피디아 시즌3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속삭이듯이 마지막입니다. 아니 근데 또 저희가 항상 한 번씩 할 때마다 막 살아서 만나가지고 또 이 녹화하고 나면 막 힘들어 막 이러지만 또 마지막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그렇잖아. 마지막 아니잖아. 그렇죠. 사실 저희는 또 시즌 3 4가 이후에도 있으니까 뭐 계획들이 네네네. 있으니까요. 뭐 그 계획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방송할 뭐 때 가수 앨범 3집 나왔다고 4집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아니 근데 기다리시면 반응이 되는 돼야. 반응이 약간 좋아야. 가수들 반응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거 같네요. 저희는 지금 활동을 중단하고 들어가지만 멧돼지와 이것이 아이들. 영원한 안녕은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서태지 아이들 얘기하면 너무 아니야, 옛날 아니야. 사람 될 것 아니야.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나 누구라고 정해놓고 얘기한 거 아닌데 지금 다들 여기 촬영장 분위기가 다들 네가 감히 그분을 이런 눈빛으로 취소해. 나 누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아무튼 저희가 네. 그 절대 시즌 3가 끝난다고 해서 방송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계획들도 다음 주에 안내를 해드릴 네, 거니까 예. 다음 주 방송 방법이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다음 주 방송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키티피디아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여러분도 꼭 양치질 하시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